안녕하세요. 소마로운입니다. 요가 명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춘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산지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춘천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된 계기가 저희 6학년짜리 딸내미가 4학년일 때,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이 춘천을 알게 됐고, 이곳이 춘천 시내에서도 외곽으로 벗어난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화천하고 좀 가깝고 산이 둘러싸여 있는 그냥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골에 이사를 와서 지금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주민센터 요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시내에서도 새마을금고에 요가를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계기가 아이가 먼저 이 춘천에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농촌 유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농촌 유학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 그리고 산, 그리고 농사 체험도 좀 하면서 이제 자연과 벗삼아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원래 농촌 유학은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길게 역사에서는 일본에서 먼저 산촌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 춘천에 있는 별빛 농촌 유학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도 현재 역사가 20년이 되었고요. 작은 공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이 춘천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살고 나서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가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옛날부터 되게 꿈꿔왔어요. 그리고 번아웃이 왔다고 해야겠죠? 도시에서 너무 많은 경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도시 안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잠깐 시간 내서 창밖을 한번 이렇게 내다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바쁜 걸 또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교육이 저는 더 큰 고민거리고 관심거리였었죠. 저 역시도 저는 80년대생인데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이런 공부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두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루에 학원 2-3개 정도 다녔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시간 중간에 저도 시간을 때우려고 그렇게 학원을 다녔던 세대인데, 제가 막상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나 역시도 또 그거를 반복하기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하는 무언가? 목적 없이 하는 공부? 이런 게 저는 그다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을 2년 전에 이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대한 학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센터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심지어는 춘천 시내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서 이곳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어쩌면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농촌 유학이라는 것을 보내게 됐고, 현재 그 2023년 2학기 때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 그리고 전라도 교육청이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농촌 유학생들에게 유학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한 60%에서 5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에게 따로 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의를 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농촌 유학이라는 경험이 저는 저희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작년에 이제 여기를 이사를 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현재는 작은 이제 단독 주택을 임대를 해서
한 곳은 제가 사는 집으로 쓰고 있고 한 곳은 요가 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살면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요가 관련된 일은 서울하고 수도권이 제일 많아요. 사실 부산, 대전, 대구 이렇게 큰 도시들, 그리고 전라도에는 목포도 있을 수 있고 광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너무 많은 일자리가 다 도시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여기 와서 좀 뭐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나는 어디 가면 먹고 살 수는 있지. 나는 어디 가서 그냥 좋은 길이 열리겠지 하는 정말 그 무모한 용기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오게 돼서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녹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계속 이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벌레가 다양합니다. 서울이나 도시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40년 이상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을 때는 그냥 벌레라고 해봤자 모기, 파리, 날파리, 바퀴벌레, 여름에는 매미 정도? 요 정도밖에는 벌레를 볼 수 없었다면, 여기에서는 사슴벌레, 장수하늘소, 이런 것들은 너무 다반사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땅을 파면은 유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유충을 구경하는 재미도 좀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소리도 정말 다양합니다. 비둘기, 참새 이런 건 여기 없어요. 물론 참새도 있긴 있는데 산에서 지내는 산비둘기, 아니면 꿩, 백로 이런 친구들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벌레, 거미 종류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체험시키게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최성훈의 사고실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다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창업하신 디렉터 료라는 분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친구도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호기심 있게 만져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전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정말 닥치는 대로 만져보잖아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들어보고 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어떤 특정한 길로 자꾸 가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거는 수능을 보지 못하면 굉장히 인생에서 낙오 잡아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가지의 길만 자꾸 고집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평생을 잘 놀았으면 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직까지도 저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안 하면은 나중에 큰일이 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일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 애가 공부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개구리 심보 같은 거죠. 너무 애들한테 공부하면 오히려 애들이 공부를 좀 질려하는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곧잘 합니다. 공부를 아예 막 너무너무 수준급으로 잘하고 막 선행을 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학년에 우리나라 현재 교과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공부는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통지표, 그 생활 기록부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넓은 자연을 계속 보고 느끼고 그렇게 만져대는 행위들을 계속 했더니, 도시에서는 굉장히 너무나 차분하고, 그러니까 차분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차분함 안에 우울함이 조금씩 섞여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밝아졌고요. 특히 둘째는 말할 것도 없이, 둘째는 남자아이거든요.
그냥 뛰어놀고 자연에서 햇빛 받으면서 까맣게 타고서 이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일자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터전 환경,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계속 힘들지만 도시를 고집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다는 거, 서울이랑 저는 이제 수도권도 거의 서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을 서울에 가는데요. 한 번은 삼청동에, 한 번은 잠실에 가요. 그런데 삼청동은 그래도 사람 되게 많고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 정말 많은데 삼청동은 그래도 뭔가 멋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 동네만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잠실은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딱 규격화된 아파트들, 그리고 너무 그냥 넓기만 한 도로, 거기에 차들이 왜 빨리 안 가냐고 계속 빵빵거리고 앞에 끼어들고, 서울 가면 정말 너무 이제는 숨이 막힌다고 할까요? 그래서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적당하게 갔다 올 수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리고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단순히 학교에서 정해진 교과 과목을 따라가고 어떤 일정 수준의 암기 능력과 또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 넣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앞으로 제가 이곳에서 농촌 유학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과 그리고 그 농촌 유학을 경험했을 때의 아이들의 받아들이는 것들을 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래요. 일단 우리나라는 교육계의 현실은 한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었던 그 과거의 교육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가서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40분, 50분을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싶어하는 이 나이대의 아이들에게는 좀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풀리고 내가 자유롭게 내 몸을 쓸 수 있을 때 자신의 스스로의 역량이 발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느꼈던 교육의 현실들과 도시에서와 시골에서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으신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